네, 오늘 본격적인 데스킹에 앞서 저희 정치데스크 기자들의 변화를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석호 기자가 채널A 정기 인사에서 여당 현장 반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을 첫 번째 개공 기자로 발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위원장도 이제 개공 기자시니까 예. 단독 취재 많이 해주셔야 아,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소식 남북 회담 제안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 북한을 향해 남북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의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과 군사 분계선상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 등 이딴 도발에도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건데요. 자, 이 위원장님, 어떤 뜻이 담겼다고 좀 보이십니까? 사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취임한 뒤에 한 달간 최근에 이 외교 행보를 펼치면서 결국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게 뭡니까? 이번에 운전대 잡아가지고 남북 관계를 좀 새로운 방법을 풀어보겠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운전대 잡는 것까지 공인됐으니까 실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군사회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선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봅니다. 네. 응해서 어떤 요구를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선 응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를 네. 어느 정도 밝히고 또 합의하게 되면은 트럼프나 아니면 다른 대외 변수들에 대해 가지고도 일정 부분 제약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얻을 게 많다라는 예, 거죠. 그렇죠. 만약에 군사회담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성사가 된다고 하면 3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33개월 만에 군사회담이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 군사회담이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간 군사 긴장을 낮추고 또 이제 대북 서로의 교류를 위해서 군사적인 보장을 하는 그 회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역사를 좀 되짚어보면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2000년 9월에 처음 군사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2014년 10월에 마지막 군사회담을 가지고 끊기게 됩니다. 그때까지 총 49차례 정도 열렸는데, 과연 올해 7월 21일 날 이번 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다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게 앞으로 이제 대북 교류가 더 활성화되기 위한 전초전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자, 33개월 만에 남북 군사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전망인데, 자, 이현수 기자. 네. 그런데 이렇게 군사회담이 끊긴 이유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긴장이 경색되면 민간 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중에서 군사적으로 사실 가장 먼저 대화가 끊어지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요. 과거 정권에 이제 있었던 군사회담 횟수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14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 보면 그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북한 핵실험도 연달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만큼 비핵화가 없이는 대화가 없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대화가 좀 열리기 어려웠던 분위기였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때 운전대를 승인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회담과 적시자 회담 제안. 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정치권 반응을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한반도 정세 완화의 마중물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J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당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하고 북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소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소속당인 국민의당은 좀 약간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는데, 군사회담은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냐.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는 먼저 태도를 바꿔야 대화에 나서겠다고 얘기했는데 벌써 회담을 제안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이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 좀 멈춰진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준석 위원장님 조금 전에 북한이 군사회담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어떤 반응이 나왔다거나 그게 좀
들어온 소식이 좀 있나요? 그럼 북한 같은 경우에 베를린 선언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뭐 해외 정상들과 회담 속에서 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 이런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응했지만은 이제 북한이 기대하는 부분은 약간 있는 부분이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은 반대로 북한이 내줄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들의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요구할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뭐 확성기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대북전단 살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회담을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회담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부르던 호칭도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일하기로 했는데요.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김정은이 핵탄두와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시했듯이 끊임없이 무모한 도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정신 상태는 통제 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역대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는 공식석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핵실험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큰 위기에 봉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김정은이라고 호칭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호칭을 위원장으로 부르느냐, 그냥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도 확실히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향후 이제 대화를 해야 하는 상대인데, 상대의 이제 뭐 국가로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하고 지도자로도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하자라고 정리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호칭은 대화 주체로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혀놓는 것만 해도 일단은 성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내줄 게 많다라는 이준석 위원장의 전망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 중단하라. 그러면 우리 국민 여론이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대북 확성기 조치라는 거는 명백하게 북한의 선제적 도발에 대한 대응 형태를 우리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제적 도발의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우리의 이런 대응적 조처들을 만약에 거둬들이게 된다면은 뭐 보수 여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거나 전단 살포를 중지했을 때 북한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이건 또 일련의 또 퍼주기 논란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신중하게 접근할지,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로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과 군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탈북한 병사들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북한 신세대 장병의 정서를 건드리는 노래들도 많이 선곡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들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다양한 연령층을 공략하려는 노래들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목함질의 도발 때문에 대북 방송을 재개했던 건데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우리 군 스스로
확성기 방송이 적대 행위였다 이렇게 시인하는 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칙 자체가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대북 대응이라는 걸 항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도발을 하면 우리도 일정 수준의 어떤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상호주의의 원칙인데 문재인 정부는 상징적으로 상호주의에 앞서가지고 먼저 우리가 뭔가를 내놓을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베를린 선언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아마 대북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타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다 안 한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내용 컨텐츠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북 방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상대 측의 체제를 비하하는 내용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홍보하는 내용도 들어있기도 하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인기 가수 노래 튼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예를 들어 김정남 피살이라든지 아니면 김정은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성기 방송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그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같은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상에서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또 하나의 지적이 나오는 게 이제 북한과 이 군사회담을 성사시켜도 핵이라든지 미사일 도발을 그치지 않으면 사실 그냥 퍼주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혹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북한이 지난주엔 화성 14형 개발자들을 위해서 이 성대한 종합 공연을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저도 강병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조금 핵과 미사일 부분에서 설사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계속 무력 도발을 하게 되면 좀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좀 동의를 하는 게요. 최근 북한 방송을 보면 화성 N14형 성공을 하고 나서 계속적인 선전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방송에 나온 내용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미사일 개발 자체가 이 3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그 역사를 담은 일대기를 담은 영상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김일성 주석 때 1975년부터 시작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그 역사를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3대 세습이라는 게 사실 북한이 지키고자 하는 약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미사일 개발도 3대에 걸쳐 내려왔으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절대로 좀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서 향후에 대화 국면에서 함께 마주 앉긴 하더라도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없다면 그 대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적이 실제로 또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우리 정부가 같이 제안했습니다. 투트랙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이산가족 상봉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였죠? 제가 좀 소식을 준비했는데 2004년 7월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북한에는 50대 이모가 있었고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김정숙 여사 그리고 아들 문준용 씨와 함께 금강산으로 건너가서 이모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종합 뉴스, 메인 뉴스들에도 이제 그 모습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펑펑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이제 이산가족 씬이 나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눈물을 좀 흘렸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희망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빨리 소믹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오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적 또 인도적 두 가지 투트랙,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교 전략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 주변국들 움직임도 함께 꼼꼼히 체크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